예, 우리 그 1학년 예, 창의과학관 학생들 예, 동영상으로 지금 오늘 2차 시 2강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수소로켓이 이렇게 날아갈 때 번쩍하는 걸 갖다가 한번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그 아마 그 슬로우 화면으로 보면 번쩍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 그 보여준 거 그걸 잘 명심해서 어느 기체가 얼마큼 필요한지 여러분 집에서 꼭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차 시입니다. 자, 수소 기체하고 산소 기체를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주사기에 만들어서 갖고 다닙니다. 교장실에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게 수소 기체입니다. 뭐 산소 기체 뭐 특별히 써 있는 건 아니고 교장 선생님이 이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도 여기다 H2라고 쓰고 여기다 O2라고 이렇게 지금 써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이게 써가지고 그냥 구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체를 어떻게 만드는가? 이 수소 기체를 과연 산소 기체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요것이 요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를 교장 선생님이 한 2, 3년 전에 기체 발생기라고 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예, 기체 발생기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다 수소 기체를 여기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쪽입니다. 지금 교장 선생님 손으로 하는 거 이쪽이 교장 선생님 볼 때 오른쪽인데 오른쪽 여러분 왼쪽이겠죠. 이쪽이 수소 기체를 포집하고 가운데 산소 기체를 포집합니다. 여기 이산화탄소 기체를 포집해서 어디로 포집하면 위로 포집하는 거예요. 위로 주사기를. 그래서 그걸 다음 시간에 직접 하는 걸 교장 선생님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체가 어떻게 포집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체 발생기입니다. 여기 보면 교장 선생님 이름을 지금 써놨습니다. 수소, 산소, 이산화탄소. 자, 보이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체 3개를 직접 위에 주사기를 꽂아서 기체를 포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집해서 교장 선생님 이렇게 수소 기체를 갖고 다닙니다. 산소 기체를 이렇게 갖고 다니고 뭐 이산화탄소는 지금 포집을 안 했습니다. 이산화탄소 기체를 포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소 기체를 어떻게 포집하나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요 조금 시기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소 기체입니다. 수소 기체. 자, 조금 어려운데 수소 기체는 그 수소 원자가 H죠. 근데 저번 시간에 말했죠, 여러분. 기체는 원자를 하겠습니까? 분자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분자입니다. 분자가 H2입니다. 여러분, 분자가 뭐냐면요, 원자가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분자가 굉장히 안정해요. 왜냐하면 결합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합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우리가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살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안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가 결합하는 것처럼 이 분자들도 원자들도 결합해서 이렇게 분자를 만들면 되게 안정합니다. 자, 수소 기체를 어떻게 만드나 원리 설명해 줄게요. 자, 교장 선생님은 가장 수소 기체를 빨리 만들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마그네슘 조각을 사용합니다. 마그네슘. 여러분 이 동영상은 정지시켜 놓고 필기를 해가면서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마그네슘 조각, Mg라는 마그네슘 조각을 사용합니다. 마그네슘. 보통 마그네슘 말고요, 여러분 마그네슘, 마그네슘, 아연, 철 많이 사용합니다. 마그네슘도 되고요. 아연이라는 금속이 있죠, 여러분. 아연을 2학년 때 배우는데 여러분 이 ZN이라는 그 원소 기호가 ZN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철도 됩니다. 철설은 F2라는 이런 그 원소 기호를 가집니다. 이런 마그네슘을 어디에 집어넣냐면 여러분 염산에 집어넣어요. 여러분 황산 여러분 초등학교 때 그 화학약품으로 중요한 그 약품을 배웠는데 염산, 보통 우리가 묽은 염산이라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실험할 때 이렇게 우리 묽은 염산이 들어있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묽지만은 묽은 염산이라가 이건 굉장히 여러분 아주
독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뭐 손에 만지거나 냄새를 맡거나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이런 염산을 사용하는 겁니다. 묽은 염산입니다. 염산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무슨 기체가 발생한다? 수소 기체가 여러분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염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염이라는 물질이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실험하냐면 여러분 실험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여기다 묽은 염산을 밑에서 아래에서 이렇게 주입을 시키고요. 요 안에 있죠? 이 주사기 안에다가 마그네슘 조각을 집어넣어요. 마그네슘 조각을 안에다 집어넣고 이 바깥에서 묽은 염산을 주입시켜서 위로 올립니다. 그럼 여기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면서 그 기체가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주사기로 위에서 포집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나중에 여러분 봐야 알지 말로만 이렇게 들으면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자, 여기서 식을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만 이 원리학습이기 때문에 물론 1학년 학생들이 아직까지 화학 반응식을 안 배웠고 원소 기호를 안 배웠지만 교장 선생님과 같이 그래도 이거는 뭐 여러분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한번 이 과학 시간이고 직접 우리가 수소 기체를 쓰기 때문에 이 식은 한번 교장 선생님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워도 잘 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서 2학년 때 배워도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더 알고 싶은 사람은 교장실에 오면 교장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그네슘 Mg입니다. Mg. 마그네슘이 묽은 염산 EHCl과 반응을 합니다. 자, 반응을 하죠. 여러분 요 2가 있으면요. 요 2가 있으면 H도 2마리고 Cl도 2마리입니다. 자, 그러면 H가 2마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H2라는 기체가 발생합니다. 요 H가 2마리죠, 여러분. 그리고 마그네슘은 1마리인데 Cl은 몇 마리입니까? 염소는 몇 마리죠, 여러분? 앞에 2가 있으니까 2마리죠. 그럼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마그네슘은 1마리니까 Mg죠. MgCl2라는 염화 마그네슘 이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 식은 여러분이 꼭 알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과학에 관심 많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교장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Mg는 뭐라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마그네슘 조각입니다. 마그네슘. 그 다음 EHCl은 뭐죠, 여러분? 한번 써보시면서 묽은 염산이라고 했죠. 자, 마그네슘 몇 개입니까, 여러분? 1개. 그 다음 HCl이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2개. 그러니까 H가 2개고 Cl이 2개니까 H가 2개가 나오죠. 이게 수소 기체입니다. 수소 기체가 나오고요. 그 다음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거는 Mg가 1마리고 Cl이 2마리니까 MgCl2 즉 염화 마그네슘이라는 뭡니까? 이런 물질을 우리 염이라고 하죠. 염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다? 우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수소 기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수소 기체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중요한 금속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금속입니까, 여러분? 금속 중에 아무 금속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즉 마그네슘, 아연, 철, 즉 반응성이 큰 금속입니다. 반응을 잘하는 반응성이 큰 금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 금속이나 갖다가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묽은 염산이라는 강산, 즉 산 중에 좀 강한 강산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산에다가 반응성 큰 금속을 집어넣으면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자, 수소 기체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서 교장 선생님이 금속 3가지를 얘기했죠. 마그네슘, 아연, 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반응성이 좀 다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장 선생님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마그네슘하고 아연하고 철 중에 어떤 게 반응성이 3개 중에서 어떤 게 반응성이 제일 클까요? 예, 그렇죠. 교장 선생님이 마그네슘을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반응성이 크니까 빨리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실험을 하죠.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되니까. 마그네슘이 반응성이 크고요. 두 번째 반응성이 큰 금속이 Zn 아연입니다. 그리고 반응성이 제일 작은 게 이 중에 누구냐? 철이죠, 철. 그래서 우리가
Mg 마그네슘을 가장 쓴다. 그 마그네슘 말고 더 이론보다 반응성이 더 크고 더 센 놈은 없을까? 있습니다. 나트륨이라는 금속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나트륨은요 너무나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실험실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응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얘는요, 그래서 이거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슘은 특히 나트륨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사용할 수 있는 마그네슘도 여러분 다음 시간에 실험하는 걸 보시면 수소 기체가 금방 발생합니다. 아주 금방 발생해요. 불과 몇 초 만에 이만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체가 많이 생기는 거죠. 직접 근접 촬영을 통해서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금속은 뭐가 있다? 반응성이 있다. 그래서 반응성이 큰 금속과 이 묽은 염산, 강산을 사용한다. 강산. 여러분 강산이라고 하니까요. 그 이온화 경향이 큰 걸 말하죠. 염산, 황산, 질산 같은 걸 말합니다. 우리가 먹는 식초 있죠, 여러분, 식초. 그쵸? 아세트산, 얘는 약산에 들어갑니다. 상당히 강하니까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수소기체, 그죠? 우리가 필요한 수소기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염이라는 염화 마그네슘이라는 물질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면 수소기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산소기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산소기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호흡하기에 가장 중요한 또 우리 그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원소 산소기체입니다. 이 산소기체는 O2죠. O2. 자, 이 산소기체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여러분 산소하고 수소는요 성격이 전혀 달라요. 아까 배운 여러분 그 수소는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타는 가연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소는 가연성이 있습니다. 산소는 가연성이 없고 얘는 조연성, 다른 물질을 태우는 데 도와주는 조연성이 있습니다. 이 산소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산소를 얻는 방법은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잘 보세요. 과산화수소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과산화수소라는 물질이 있어요. 과산화수소. 보통 우리가 소독제로 쓰고 표백제로도 쓰는데 과산화수소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과산화수소가 나누어지면요 물로 바뀌면서 물로 나오면 여기서 산소기체가 발생합니다.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나누어진다. 이게 여러분 분해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의 물질이 몇 개가 됩니까? 두 개의 물질로 나누어지는 거. 그게 여러분 분해입니다. 화학 반응에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얘가 반응이 그냥 안 일어납니다. 이 반응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산화망간이라는 촉매. 이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촉매를 사용합니다. 이산화망간이라는 촉매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나눠집니다. 이 실험하는 광경은 직접 다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근접 촬영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어렵지요, 2차 시간. 원리학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과산화수소는 여러분 H2O2라는 물질입니다. 여러분 식은 구체적으로 몰라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학에 관심 많은 학생들이 있고 그래서 항상 물어보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과산화수소는 H2O2입니다, 여러분. 보통 앞에 2를 붙여요. 2를 붙이는 건 여러분 이 반응식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이 개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이 과산화수소가 여러분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산소 O2가 발생합니다. 자, 이 화살표는 여러분 기체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O2가 발생해요. 여러분 그러면 O가 여기서 잘 보세요. H가 몇 마리입니까? 두 마리인데 앞에 2가 있으니까 몇 마리입니까, 여러분? 4마리예요. 그 다음 여기도 O도 2마리인데 2마리니까 몇 마리입니까, 여러분? 4마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2마리 나왔죠? 2마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되냐? 물이 여러분 H2O잖아요.
그죠? 물이 화학식이 H2O. 여기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갑시다. 앞으로 물의 분자식이 뭐냐? H2O입니다. 자, 그럼 물이 H2O인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O가 두 마리 아닙니까? O가 두 마리, 여기 아까 O가 몇 마리입니까? 네 마리잖아요. 두 마리 나왔으니까 몇 마리 남았습니까? 두 마리 나왔죠? 두 마리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여기다 1을 씁니다. 왜요? 두 마리잖아요. 그러면 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과산화수소 정리할게요. H2O2는 과산화수소입니다. 과산화수소라는 물질이고요. H2O는 무슨 물질입니까? 물이라는 물질입니다. 완전히 다른 물질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여기 두 마리고 여기는 한 마리 아닙니까? 1은 안 쓴다고 했죠? 예, 1은 안 쓰니까 한 마리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물질이에요. 여기다 쓰면 안 돼요. 여기다 쓰면 다시 과산화수소가 되니까. 그럼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2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식을 맞추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렵습니까? 조금 어렵지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중3, 중2, 중3에 가면 이 식을 좀 배우니까 미리 조금 이렇게 친숙해지면 여러분 과학이 훨씬 재밌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개수 맞춰보겠습니다. 자, 개수를 맞추는 거는 개수를 맞추는 겁니다. 자, 수소가 몇 마리입니까? 두 마리니까 몇 마리? 네 마리. 여기가 두 마리니까 몇 마리? 네 마리. 딱 맞네요. 산소가 두 마리니까 몇 마리입니까? 네 마리. 그래서 여기는 몇 마리입니까? 여기 원래 한 마리죠. 한 마리인데 두 마리니까 여기에 두 마리. 여기에 두 마리에서 산소도 두 마리 몇 마리 맞다? 네 마리가 맞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수를 맞추면 되고 1은 안 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이 일어난다. 자,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거의 완벽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되면 물과 뭘로 바뀐다? 산소. 그렇죠. 산소로 바뀝니다. 우리가 필요한 산소를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얻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물질이 필요하다겠죠? 아까 이산화망간. 즉 어떤 물 촉매가 있어야 돼요. 촉매는 뭐냐면 여러분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촉매는 반응에 참여할까요? 안 할까요? 반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에 여러분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얘가 있어야 반응이 일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얘 반응 안 합니다.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촉매에 의한 촉매가 꼭 있어야 된다. 반응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얘가 여러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산소를 얻는 방법, O2를 얻는 방법, 과산화수소에 의한 무슨 분해? 촉매를 이용한 분해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조금 어렵죠, 여러분. 이게 원래 3학년쯤이나 그 2학년 학생들이 설명하면 식도 이렇게 원소기호도 배웠고 식도 배워서 조금 좋은데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심화된 주제 선택을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쁜 1학년 학생들 교장 선생님이 태어나서 처음 유튜브를 찍어요. 교장 선생님 여러분 아니면 이걸 뭐라 찍겠습니까? 그리고 유튜브를 다 이렇게 공개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공개하는 것은 조금 다른 사람이 볼 때 약간 오해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누가 오해하겠습니까? 교장 선생님 여러분 사랑하고 또 교장 선생님 여러분 열심히 가르치는 것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그동안 경험이라든가 실험하는 거, 실험기구 개발한 거 여러분과 같이 나눠주고 또 이렇게 좋은 영향을 여러분에게 끼쳐서 우리 1학년 학생들이 잘 배우고 씩씩하고 그래서 훌륭한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 신림중학교 참 좋은 학교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반듯하고 그리고 규칙적이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또 선생님 존경하고 그래서 안 좋은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유튜브를 사용하니까 학생들이 자꾸 이렇게 유튜브만 보고 빠지고 한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부할 때만 사용하고 사람은 끊을 때가 있어야 됩니다. 가까이도 어느 때는 공부할 때는 가까이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끊을 때는 끊고 해서 여러분께서 진짜 반듯한 학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3강에서는 여러분 직접 교장 선생님이 실험하는 거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과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또 교장 선생님이 또 좋은 강의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